오늘은 책장 속 책 비우기 1차로 했어요. 바로 앞에 소개드렸던 하나를 비우니 모든 게 달라졌다 해서 책을 비울 때 책 표지와 제목을 보고 설레는가 설레지 않는가로 분류한다고 했는데요. 그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 사이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책도 많았어요. 그만큼 책을 꺼내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차동엽님의 스마트 버전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꺼내어 들었는데요. 2008년 9월 2일 52세 발행 2008년 책입니다. 소중히 한쪽으로 모셔놓았나 봐요. 책 속지가 깨끗한 것을 보니 제대로 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책 정리하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용을 쑥 훑어보는데 최근 제가 읽었던 자기계발 관련 내용이 이 책 속에 거의 담겨 있었어요. 2008년이면 14년 전인데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는 이 글귀가 꽂혔을까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14년 전이면 제가 자영업을 했던 시절입니다. 온라인 서점에 검색을 해보니 2018년 7월에 밀리언셀러 리바이벌 버전으로 나와 있네요. 그 책을 읽기 전 반가운 마음에 2008년 버전 중에서 습관의 법칙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릴게요. 습관의 법칙.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가 스트레스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는 안정을 지향하는 무의식의 발로다. 변화를 싫어하는 이 무의식의 반응, 이를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과거의 상태로 남고자 하는 경향인 이 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막는 최대 장애 요소다. 여기서 말하는 관성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다. 이에 반하여 습관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총칭한다. 나쁜 습관은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만 가치 있는 습관은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해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5단계 인생 공식에서 습관의 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둘째,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셋째,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넷째,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다섯째,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되리라. 이 말은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마침내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 인생 공식에서 습관은 단지 3번째 요소만이 아니고 생각이 말로, 말이 행동으로, 인격이 운명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매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의 법칙. 심리학에서는 보통 어떤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이 21일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뇌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어른들의 경우 보통 14일에서 2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1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대해 크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것을 실천하면 나 스스로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또 21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최소한 21번, 즉 21번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공군 조종사를 전쟁에 투입하기 전에 모의 훈련을 몇 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해 본 결과 21번 이상 훈련받은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생존율이 나왔다는 통계에 근거한 말이다. 그러니까 무엇이건 최소한 21번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이다.
습관 들이기에도 이 21번의 법칙을 적용해 보자. 사람은 무엇을 하든 21번 이상 하여야 자기 것이 된다. 몸에 밴다. 할 수 있다면 이 책도 21번 읽기를 권장한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100번의 법칙. 혹시 주어진 여건상 늘 남보다 뒤떨어진다는 의식에 발목 잡힌 사람의 경우라면 100번의 법칙을 권한다. 아무리 안 되어도 100번 반복하면 되게 되어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100번의 법칙 때문이다. 거머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전류가 흐르는 감전 장치를 설치한다. 기억력이 없는 거머리는 떨어지면 붙고 떨어지면 붙고를 반복한다. 그러나 100번째에는 안 붙는다. 그 실험을 한 거머리가 새끼를 낳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새끼 거머리도 안 붙는다. 이렇듯 기억력이 낮은 거머리도 100번이면 학습이 되는 것이다. 거머리가 100번 통했다면 사람이 100번 반복해서 안 될 것이 어디 있겠는가? 10년의 법칙. 두뇌 연구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스톡홀름 대학교의 앤더스 에릭슨 박사는 인간의 습관과 관련하여 10년 법칙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10년 법칙이란 어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와 성취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 정도는 집중적인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여러 분야에서 걸출한 업적을 남긴 7명의 창조적 거장들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어느 분야의 전문 지식에 정통하려면 최소 10년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려면 자기 분야에서 통용되는 지식에 통달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룰 수 없다. 흔히 모차르트는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고 말하지만 그 역시 10년간 수많은 곡을 쓴 다음에야 훌륭한 음악을 연거푸 내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다루는 7명의 창조자들 역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루기 전에 최소한 10년의 수련기를 거쳐야 했다. 물론 더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인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또는 다른 10년 후에 다시 한번 중대한 혁신을 이루었다. 이에 경제 전문가 공병호는 그의 책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성공은 타고난 능력의 차이보다 10년 전후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된 의식과 습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피아니스트의 예를 들고 있다. 그들은 악보 없이도 피아노를 칠 수 있고 설령 눈이 멀어도 첫 음계가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인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습관화되어 뇌에 정확히 프로그램처럼 저장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처음부터 무의식적으로 잘할 수 있었을까? 답은 당연히 아니다. 그는 새로운 곡을 기억하기 위해 한 소절씩 정성껏 여러 번 되풀이해서 치고 그러는 동안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수준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 결과다. 자아상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런 인간이라는 믿음은 자신이 오랫동안 몸에 익힌 사고 습관 가운데 하나로 공기나 늘 몸에 걸치고 있는 옷같이 익숙한 존재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쾌함을 가져다주고 꿈을 실현시켜주는 바람직한 자아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라면 당장 버려야 한다. 용기 있게 낡은 사고 습관이라는 이름의 옷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최소한 10년 이상 새로운 자아상이 몸에 뵐 때까지 습관을 길들여 보자. 매일 무엇인가를 성공하는 습관을 기르자.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시도하는 습관을 들일수록 더 큰 에너지와 열정이 자라난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공 습관을 통해 성공 인생을 살자. 저는 10년의 법칙을 읽으며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어요. 10년마다 인생의 큰 흐름이 변해왔는데요. 한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10년마다 방향을 틀어서일까? 10년마다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서 아닐까? 10년 이상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동안 해온 일에서 새로운 분야로 계속 바꿔왔던 삶. 아마도 당시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할 경우 미래에 대한 꿈의 실현이 불확실해 보여서였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앞으로의 계획은 과거 10년 단위로 경험했던 것 중 저자의 조언처럼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장점과 특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요. 책장 속의 어딘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책. 오늘은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 읽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책장을 비우다가 설레이는 책을 만나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습관은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해준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